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오늘도 여러분이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하고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하나 좋은 게 없네요. 5월 연말에는 뭔가 산타랠리 같은 그런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상당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단점은 뒤집으면은 장점이 되더라. 장점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 소심하다. 이거는 장점으로 된다면 이게 신중하다는 그러겠죠. 그럼 단점으로 보면 예민한 거는 우리가 섬세하다고 볼 수 있고, 냉정하다. 볼 수 있겠죠. 단점으로.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은 객관적이다. 그럼 욕심이 많다는 뭡니까? 열정적이다. 겁이 많다. 안정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성급하다. 그러면은 이건 의욕이 넘친다. 느리다. 꼼꼼하다. 감정적이다. 다정하다. 그럼 게으르다 하면 뭡니까? 여유가 있다. 눈물이 많다 하면은 공감을 잘한다. 이렇게 단점을 장점으로 이제 승화시킬 수 있겠죠. 누군가에는 이게 독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는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단점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만의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완벽하게 좋을 수는 없고 아무리 나쁜 것도 완벽하게 나쁘지는 않다. 모든 장점과 단점 속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면서 단점을 장점으로 다듬어 가면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그런 개성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전마쌤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새 수장이죠. 한진만 사장인데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취임 첫 일정으로 2나노 수율 개선을 들었다고 합니다. 2나노. 인텔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현재 개발 중인 2나노 공정에서 사활을 걸겠다. 그러면 사활을 걸겠다. 한진만 사장은 어제 보니까 임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2나노 공정의 빠른 램프업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올어라운드의 공정 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이뤄냈지만은 이 사업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기회의 창이 닫혀 다음 노드에서 또다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악순환을 끌어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정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소비 전력, 성능, 면적 향상을 위해서 그 모든 노부 조건을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2나노 수율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건 그 인텔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업계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말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운다며 7나노에서 곧바로 2, 3나노 공정으로 직행하겠다고 했고요. 지난 9월에는 2나노 양산도 뛰어넘고 바로 1.8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운드리 1, 2위인 대만 TSMC랑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1.8나노로 가겠다는 거예요. 1.8나노. 그래서 이 나노는 그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인데 이 선폭이 적을수록 소비 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오르죠. 그런데 지난주 팩 겔싱어 인텔 CEO가 경영난으로 경질되는 등 이 같은 인텔은 뛰어넘기 시도는 실패로 평가받아요. 현 공정의 완성도도 다지지 못한 채 다음 공정, 그 다음 공정만 맺힌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업계 최초로 첨단 공정에서 필수적인 GAA 기반의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 고객사 확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TSMC가 내년 2나노 양산을 위해서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나누에서 무엇보다 이 수율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게 목표죠. 그래서 한진만 사장은 TSMC를 의식한 듯 기술력 격차를 인정하자고도 했어요. 한 사장은 삼성 파운드리가 타 대형 업체보다도 그런 뒤처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강조를 했고,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TSMC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이 64.9네요. 1등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야, 64.9%. 삼성전자는 이 기간 동안 9.3%를 기록을 했어요.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단기간에 메이저 파운드리 업체를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영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분들이 자신 있게 우리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찾아가자고 당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턴 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요. 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사업부가 삼성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로 성장하리라고 확신한다고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한다.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업황 부진에 그 기업 폭탄까지 맞아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올해 8월 이후로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 대금이 4개월 만에 20조 넘어섰고요. 이중 대다수 자금이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사에 몰려가지고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였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제 보니까 유가증권시장에서 1,007억 정도를 사들였는데 삼성전자는 764억 정도를 내다 팔았다.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그 거래일인 지난 3일 5,655억 정도 순매수를 제외하면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선 것은 단 2거래일 만에 이 거래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세가 가속화된 시점인 지난 8월 1일부터인데 현재까지 총 순매도 대금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20조 2,669억 원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팔아치웠다. 그래서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 내년에 공개를 앞둔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이죠.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용량 램을 상향해요. 그리고 기기 자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사용을 한 체급 높여서 애플과의 그 AI 그런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답니다. 삼성은 내년 1월 23일 개최 예정인 갤럭시 건팩에서 공개할 갤럭시 S25 시리즈 중 울트라예요. 울트라 모델에서 16기가 램을 탑재할 건데 256기가 모델에는 112기가 램을, 512기가나 1테라 모델에는 16기가 램을 각각 채택할 거로 봅니다. 삼성이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군인 갤럭시 S 시리즈에 16기가 램을 넣은 것은 2021년 출시된 S21 시리즈 이후에 4년 만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갤럭시 S21 울트라 512기가짜리 모델에 16기가 램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그 램의 그 용량 상향을 검토한 데는 격화되는 그 AI 스마트폰 경쟁과 무관하지 않아요. 온디바이스 AI 고도화 최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활한 AI 기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량 램 탑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경쟁사인 애플의 그런 행보도 삼성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 전 기종에 8기가 램을 장착해서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을 지원했고, 전작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 프로하고 프로맥스 모델만 8기가 램이 들어간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램 용량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내년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최소 12기가 이상의 램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 초에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적용한 S24를 선보인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통해서 구형 스마트폰하고 중저가 모델에도 AI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S24는 올해 3,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0위에 이름을 올렸고 S 시리즈가 판매량 10위에 진입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여 만입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통역 등 AI 기능 강화가 주요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다만 후발주자들은 앞부터 AI폰을 출시해가지고 삼성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S24 시리즈는 올해 1, 4분기
전 세계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8.4%를 기록을 했지만은 애플과 중국 업체들과 점유율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해서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